네, 안녕하세요. 이씨입니다. 오늘은 미리 캔버스로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것 중에서 저번 시간에는 수박이라는 음식을 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봤다면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예시인데 이 휴지통으로 상세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미리 캔버스에 접속하신 다음에 바로 시작하기 눌러줍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 사이즈는 저번이랑 똑같이 여기서 직접 입력해서 860에 1200 픽셀로 해줄게요. 오른쪽에 레이어 창 안 보이시는 분들께서는 설정에 여기 레이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레이어 창이 뜨고요. 자, 먼저 가장 처음에는 고객들을 안심시키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카피로 페이지를 만들어 줍니다. 책상 휴지통 같은 경우는 책상 정리를 도와주는 제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가져온 이런 느낌의 쓰레기 사진을, 이 사진이 쓰레기 같다는 게 아니라 이 쓰레기가 있는 이런 사진을 써보겠습니다. 좀 크게 키워주신 다음에 여기까지 올려줍니다. 그리고 카피를 적어 볼게요. 텍스트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제목 텍스트 추가해 주신 다음에 고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책상에 생기는 자잘한 쓰레기들 점점까지 해주시고 이걸 좀 줄여서 여기 위에다가 올려줄게요. 좀 더 작게 하시고 넓혀서 글자가 나눠지지 않게 만들어 줍니다. 폰트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프리텐다드로 진행을 해볼게요. 프리텐다드 레귤러 써주시고요. 글자 색상은 완전히 검정색보다는 약간 덜 어두운 18 이 정도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주시고 Alt키로 텍스트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이 글자를 바꿔서 처리하기 번거로우시죠 라고 고객들의 문제에 공감을 해주는 문구를 넣어 봅니다. 글자를 이거는 좀 키우신 다음에 위에 글자와 좀 다른 두께로 만들어 볼게요. 프리텐다드 레귤러를 썼다면 그 위에는 레귤러 말고 볼드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이 한 페이지에서 뚝 끊기는 것보다는 약간 그라데이션 마스크를 써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해주겠습니다. 여기 쭉 내려보시면 그라데이션 마스크가 있죠. 이걸 클릭해 주시고 타입을 여기 있는 짝대기 모양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방향을 한 180도 해주신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진의 경계선이 흐려지죠. 다음으로 말풍선을 2개 정도 만들어 줄게요. 말풍선은 여기 요소에 말풍선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말풍선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말풍선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걸로 해볼게요. 이거를 내려주시고 좀 키우신 다음에 약간 옆으로 늘려서 가운데 배치해 주시고 이거를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은 이 말풍선의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색상은 약간 어두운 회색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한 이 정도까지. 그리고 외곽선 색깔도 검정색이 아니라 똑같은 색깔로 써줍니다. 스포이드 눌러서 여기 썼던 색깔 그대로 해주시면은 이렇게 외곽선도 똑같은 색깔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거를 Alt키로 밑으로 복사해 줍니다. 이번에는 이거를 뒤집을 건데 뒤집는 거는 여기 보시면 반전이 있죠. 반전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좌우 반전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풍선이 좌우로 반전이 됩니다. 배치가 좀 안 예쁜 것 같으니까 여기 위에 있는 이거를 약간 왼쪽으로 옮겨주시고 방금 만든 이거는 약간 오른쪽으로 이런 느낌이 나게 해볼게요. 왠지 근데 똑같은 색깔이 2개 있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이 말풍선 색깔을 조금 더 밝은 회색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외곽선도 똑같은 색깔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위에 썼던 글을 그대로 들고 와서 사람들의 고민을 적어 주겠습니다. 휴지통까지 가기 귀찮아요 유유 이런 텍스트를 써보시고 이걸 또 복사해서 휴지통을 가까이 두기엔 냄새가 점점 이렇게 이모티콘이나 이런 약물 기호를 써서 진짜 약간 사람이 말하는 느낌으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운데 정렬 해주신 다음에 약간만 줄여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여기 있는 이 타이틀 제목을 조금 두껍게 엑스트라 볼드로 해줄게요. 벌써 이렇게
첫 페이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페이지 추가를 눌러서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바로 메인 이미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GIF를 넣어 줄게요. GIF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한번 찍어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잘 찍어서 만들어 보시고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서 이 정도쯤에 배치를 해줄게요. 제품의 전체적인 사용 방법이나 특징이 담겨 있는 포괄적인 그런 GIF를 여기 머리 쪽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위에 있는 글씨를 그냥 그대로 들고 와서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 해주시고요. 문구를 이제 손쉽게 정리하세요 라는 문구로 해보겠습니다. 손쉽게는 마침표를 찍어서 좀 강조하는 느낌으로, 그리고 나머지 글씨를 레귤러로 바꿔서 이 손쉽게를 강조해 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이 텍스트를 누르시고 여기 애니메이션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흔들리기, 이게 괜찮네요. 이런 느낌으로 해서 재생을 해보시면은 이 GIF가 재생이 될 때 같이 이렇게 텍스트까지 움직이겠죠. 이게 두 번째 페이지, 바로 메인 GIF입니다. 다음으로 메인 이미지를 만들어 볼게요. 메인 이미지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잘 찍은 사진을 씁니다. 이것도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을 찍으실 때 상세 페이지용 사진을 찍으시는 거라면 세로로 찍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세로로 사진을 찍어야 여기 사진의 제품 위아래에다가 글자나 디자인을 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가로로 찍게 되시면 이 상세 페이지가 엄청 많이 잘리는 느낌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 위에다가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하시고 세로로 찍어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글자는 위에 썼던 거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 해주신 다음에 타이틀에는 이 제품의 이름을 적어 줄게요. 원터치 미니 휴지통 이라는 제품명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 제품의 특징을 한 문장에 담은 글을 적어 줍니다. 터치 한 번으로 깔끔하게 정리, 느낌표 적어주시고, 여기 있는 느낌표는 기울이기로 좀 생동감 있는 느낌이 나게 해줄게요. 좀 큰 거 같으니까 약간 줄여서 여기다 내려줄게요. 그리고 이 밑에다가 영어로 된 제품 이름을 넣어 줄 건데, 이거는 뭐 영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영어를 쓰면 그냥 좀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자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원터치 미니 빈이라는 영어로 진행을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아무 효과 없는 글만 이렇게 3개가 있으니까 좀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걸 좀 줄여주시고 여기 요소에 들어가셔서 도형 그리고 말풍선 이거 썼던 거는 없애주시고, 기본 도형에 둥근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걸 써서 작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 레이어에서 방금 썼던 이 글 밑으로 끌어옵니다. 원터치 미니빈 밑으로. 그리고 작게 만들어서 이 원터치 미니빈 밑에 맞게 배치해 줍니다.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원터치 미니빈을 글자를 흰색으로 바꿔주고 여기에 있는 이 박스는 좀 어둡게 만들어 줄게요. 이런 느낌이 나게. 그리고 이 둥글기를 클릭해 보시면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둥근 모서리를 좀 올려주시면 이렇게 둥근 느낌이 나게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과 구분이 되게 공간을 여유롭게 만들어 줍시다. 이건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조금 더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배치를 해줄게요. 자, 다음으로 제품의 특징을 요약해서 만들어 줄 건데, 페이지를 하나 새로 만들기보다는 여기 밑에다가 만들어 줄게요. 간단한 특징을 4가지 정도 만들어 볼 건데, 여기 요소에 선 들어가시고 여기서 선에서 실선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이 만들어지는데, 이 선 두께를 한 번 더 클릭해 보시면 여기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 두께를 이 정도로 해보시고 이거를 90도까지 돌려줍니다. Shift 키를 누르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역을 나눠주는 선을 3개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특징이 4개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대충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다가 제품의 특징을 넣어 볼게요. Alt키로 여기 있는 글을 복사해서 작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특징을 간편 원터치 이런 식으로 짧게 요약해서 만들어 줍니다. 간편 원터치, 그리고 냄새 방지, 튼튼한 소재, 깔끔한 디자인, 이렇게 4개로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자리가 별로 없죠. 이럴 때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다 선택하신 다음에 좀 줄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2는 좀 작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선 두께를 2는 좀 작은 느낌이 들어서 한 3 정도까지 늘려줄게요. 3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픽토그램을 넣을 거예요. 픽토그램은 이 미리 캔버스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요소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간편 원터치니까 손가락 쳐보시면은 안 나오네요. 이 선 체크를 풀어주고 전체로 바꿔줍니다. 여기서도 아이콘으로 하면 좋겠네요. 손가락 해서 안 나오면은 여기서 터치, 영어로 써볼게요. 터치를 하시고 내려보시면 보자. 여기서 여기 있습니다. 이런 모양의 아이콘을 써서 이거를 작게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배치를 해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간편 원터치, 그리고 냄새 방지. 냄새 하면은 떠오르는 게 코죠, 코. 그래서 요소에서 코라고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쁜 코 모양이 있는데 이거를 써볼게요. 이것도 작게 만들어서 이것과 비슷한 크기로 배치를 해줍니다. 자, 다음으로 튼튼한 소재. 튼튼한 소재 하면 떠오르는 건 저는 방패라는 키워드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내리면서 방패를 찾아봅시다. 괜찮은 쓸만한 방패가 있는지 찾아봅니다. 방패가 이렇게 검색해도 안 나올 때는 한글 말고 영어로 실드라는 영어로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쁜 방패 모양이 또 있죠. 이거를 작게 만드신 다음에 내려서 옆에와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서 배치를 해줍니다. 튼튼한 소재. 자, 그리고 깔끔한 디자인, 깔끔함, 그리고 디자인 하면 떠오르는 게 저는 약간 반짝거리는 이펙트, 반짝이라고 치시면 이런 느낌의 도형이 있죠. 여기 보시면 23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너무 지저분하지 않으면서도 쓸만한 이런 느낌의 아이콘으로 배치를 해봅니다. 깔끔한 디자인.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좀 배치를 하시면서 정리를 해줍시다. 이 간격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맞춰서 만들어 줍시다. 네, 이렇게 메인 이미지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페이지 추가를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나올 거는 이 제품의 구조, 특징 같은 것들을 넣어서 신뢰도를 높여주는 페이지를 넣어 볼게요. 먼저 위에 있는 이 글자를 컨트롤 C로 2개를 복사해서 이 페이지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제품의 구조, 제품의 특징이라고 적는 것보다는 조금 더 카피라이팅답게 글을 써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깔끔한 책상의 비밀,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사람의 손을 거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내줍시다. 여기 말고 여기에 있습니다. 늘려주시고 한 이 정도쯤에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글만 달랑 두는 것보다는 아까 썼던 이런 반짝이 효과로 깔끔한 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짝이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여기 아이콘 말고 전체를 눌러보시면 이런 느낌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 주시고, 근데 흰색이라서 색이 안 보이죠? 그래서 한 번 더 클릭하시고 여기 색상을 아까 썼던 이런 똑같은 검정색으로 바꿔볼게요. 작게 만들어서 이거를 제목 주위에 이런 식으로 배치하면은, 자, 뭔가 느낌이 다르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제품의 눕기 사진을 넣을 건데
눕기 사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remove.bg 라는 페이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메인 사진에 썼던 이미지를 여기에 드래그 해주시면은 자동으로 눕기를 따서 제공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운로드가 됐죠? 이 다운로드 된 이미지를 미리 캔버스에 이렇게 들고 오시면 됩니다. 이걸 좀 키우시고, 근데 위에 썼던 걸 똑같이 쓰니까 뭔가 좀 반복되고 좀 성의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약간의 눈속임을 줍시다. 여기서 반전, 그리고 좌우 반전 눌러보시면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위에 썼던 느낌과는 좀 다르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요소에 선 들어가신 다음에 위에 썼던 반짝, 이거는 지워줍니다. 그리고 아까 썼던 이 실선 있죠? 이 실선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실선을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고 두께를 1 정도로 해줄게요. 그리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제품의 구조를 쓸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시다. 그리고 요소에서 도형, 그리고 기본 도형에서 동그라미를 가져와서 이걸 작게 만드신 다음에 이걸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고 색상을 검정, 그리고 불투명도를 낮춰서 이렇게 만들어 줍시다. 한 15% 정도로 맞춰 주시고 이렇게 이 선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확실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 제품의 특징을 쓸 곳에다가 한 번에 다 만들어 두도록 하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제품의 특징을 적어줍니다. 특징은 여기 위에 썼던 글자를 가져와서 원터치 버튼, 그리고 여기는 튼튼한 소재 좀 늘려서 글자 끝에 맞춰 보시고 제품의 특징을 요약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동그라미가 좀 큰 느낌이 드니까 약간 줄여서, 여기는 어두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색깔을 조금 더 어둡게 불투명도를 올려줄게요. 한 25 정도까지. 이제 눈에 잘 보이죠? 이 상세 페이지는 한 구역마다 머리 쪽이 중요합니다. 머리 쪽에다가 이렇게 무게를 실어줘야 이 한 페이지의 균형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때까지 한 걸 보시면 가장 위에 문제제기, 공감대 형성, 그리고 메인 GIF, 다음으로 메인 이미지, 특징까지 같이 있는 메인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품의 구조,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지를 추가해 줍니다. 이제는 제품의 특징을 넘버링을 해서 나열을 할 겁니다. 포인트 1, 2, 3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상세 페이지에서. 근데 시간 관계상 포인트 1까지만 해보겠습니다. 포인트 1은 제품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을 넣어야 되겠죠. 저는 이 휴지통에서 원터치 버튼으로 열린다, 이거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그거를 포인트 1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인트 1에 쓸 사진을 찍어서 만들어 봤는데요. 이걸 좀 키워 주시고 위에 있는 글자를 또 들고 와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이거를 포인트 1번으로 해주시고 간편한 원터치 버튼이라고 제목을 써줍니다. 그리고 제품에 사진을 찍으실 때 이런 흰색 제품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것저것 눈에 튀는 색깔의 소품을 두시기보다는 저처럼 이렇게 흰색 바탕에다가 두시고 찍으시면은 적어도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배경이 깔끔해야 이런 글 넣기도 쉽기 때문에 깔끔한 배경에다가 찍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아무튼 넘버링으로 돌아와서 이 넘버링이 잘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소에 기본 도형에 이 동그라미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숫자 1 뒤쪽으로 레이어를 가져와서 작게 만들어서 이 글자는 흰색으로 해주시고 뒤에 있는 동그라미는 약간 어두운 회색으로 진행을 해줍시다. 그리고 이 1번을 조금 더 두껍게, 두께를 볼드 정도로 해줄게요. 이렇게 배치를 해보시고요. Alt키로 이거를 가져와서 작게 만든 다음에 두께를
레귤러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 포인트 1번의 근거를 써주면 되는데, 여기서 그냥 특징만 쭈루루룩 쓰는 것보다는 어떤 특징을 써서 내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터치 한 번으로 쉽게 여닫을 수 있어. 끝이 아니라 여기서 뭐 사용이 간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신 다음에 이거를 두 줄이 넘지 않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행간을 조금 띄워서 글자 조정에 행간을 한 이 정도까지 늘려줍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금 올리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포인트 1번 페이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는 포인트 1번의 근거 자료들을 넣어 줄 건데, 예를 들어서 원터치 버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적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버튼의 장치에 대한 내용을 넣어 줄 건데, 이게 사진이 좀 길다 보니까 이 요소에 프레임으로 좀 잘라서 만들어 줄게요. 프레임에, 기본 프레임에 이 사각형 프레임을 가져와서 이 사진을 프레임에 끌어다 넣으시면은 이렇게 잘려서 들어가죠.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이 프레임 안에 있는 사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을 좀 키워서 이렇게 배치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또 넣어 줄게요. 글자를 여기 썼던 거, 이런 거 가져와서 컨트롤 C, 컨트롤 V 네, 좀 키워 주시고, 뚜껑 잠금 장치 설계로 안정감 있는 고정, 뭐 이런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 두께를 여기 한 개 바꿔서 가독성을 약간 높여 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밑에는 또 사진을 넣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GIF를 하나 더 들고 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끝에 맞춰 가지고 이 프레임을 좀 좁혀서 이 글자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사진을 다시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말을 오랫동안 했더니 목이 좀 쉴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 뚜껑 잠금 장치를 강조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도형에 기본 도형 테두리 보시면 이런 동그란 선이 있습니다. 이거를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 이거 한 번 더 클릭해 보시면은 두께를 바꿀 수가 있죠. 두께를 좀 얇게 해주시고, 이 종류를 실선 말고 점선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색깔은 뭐 이런 눈에 잘 띄는 이런 걸 써도 좋고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상세 페이지에. 자, 그래서 이 포인트 1번 그리고 포인트 1번의 근거 페이지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 1, 2, 3, 4 하면 되는데, 포인트 5까지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람들이 숫자가 5개가 넘어가면은 잘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5개까지만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자, 이렇게 포인트 1번까지만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나머지 포인트는 여러분들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어서 하시면 되겠죠. 자, 페이지를 추가해 줍니다. 이제 포인트가 끝났으니까 마무리 단계예요. 예를 들어 제품 사용법이나 아니면 제품을 받았을 때 뭐 구성품이나 제품 스펙 등등등 이런 정보적인 것들을 넣어 줄 건데, 저는 사용법이랑 제품 스펙 정도까지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페이지에는 머리통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위쪽에 디자인을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여기서 요소의 선 그리고 이 실선을 만들어 줍니다. 클릭해 주시면은 두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 2 정도로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배치하셔서 Shift 키를 누르시고 이렇게 일자로 그어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배치해 주시고요. 위에 썼던 이런 글자를 Alt 키로 가져와서 여기다가 간편 사용법이라고 글을 써줍니다. 좀 작게 해서. 그리고 끝에다가 그냥 좀 있어 보이게 How to use 작게 만들어서, 간편 사용법은 볼드 그리고 How to use 이거는 레귤러로 두겠습니다. 이 줄의 끝에 글자를 맞춰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내려서
한 요 정도의 배치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제목대로 제품의 사용법에 대한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요소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도형, 그리고 기본 도형에 네모가 있습니다. 이 네모를 가져와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거를 한 3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이 네모를 색깔을 흰색으로 하시고 그림자를 넣어 줄 겁니다. 그림자를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그림자가 너무 진하기 때문에 불투명도를 한 10 정도로 해줍시다. 그리고 거리를 너무 멀지 않게 이 정도까지 만들어 줄게요. 흐림 정도는 한 12 정도? 네, 이런 식으로 불투명도 10에 거리 4, 흐림 12 세팅을 해봤고요. 다음으로 이 프레임, 요소의 프레임에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네모 프레임을 넣어 줄 건데 여기서 이 흰색 사각형의 끝에 맞춰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캔버스의 가운데에 이렇게 맞춰 줄게요. Alt키로 복사해서 이것도 맞춰주고 지그재그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합니다. 여기가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법 1번에 맞는 사진을 가져와서 이렇게 넣어 보시고 좀 키워서, 그리고 2번에 맞는 사진을 가져와서 이렇게 쓰레기를 통에다가 버리는 이런 이미지를 넣어 줄게요. 마지막으로 3번 뚜껑을 닫는 이미지를 찍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글을 가져와서 버튼을 눌러 뚜껑을 열어줍니다 라고 글을 써볼게요. 그리고 이 큰 거를 가져와서 1번이라고 하면은 뭔가 허전하죠. 01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왠지 뭔가 그냥 넘버링 같습니다. 01, 02, 03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걸 좀 키워주시고 요것도 이 박스 크기에 맞게 늘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복사 Alt키로 가져와서 이렇게 미리 배치를 해주시고요. 이거는 02번이겠죠? 02번 쓰레기를 통에 버립니다. 이거는 3번 뚜껑을 다시 닫아 주시면 끝. 이렇게 간편 사용법 01, 02, 03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위에 있는 것 같으니까 내려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추가를 해줍니다. 여기 위에 썼던 이 헤드,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로 재활용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서는 제품 상세 정보 해주시고 줄의 끝에 맞춰주신 다음에 이거는 프로덕트 인포까지만 씁니다. 그리고 끝에 맞춰주시고요. 아까 위에 썼던 이 눕기 있죠? 이 눕기를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로 가져와서 이것도 재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좀 작게 만들어서 위에 배치해 주시고 여기 밑에다가 제품의 스펙을 넣을 건데 스펙은 칸을 좀 만들어 줄게요. 좌측 요소의 도형 그리고 기본 도형 중에서도 둥그런 사각형을 가져옵니다. 이거를 좀 줄여서 요렇게 칸을 만들어 봅시다. 이거 색깔은 좀 더 밝은 회색으로 한 이런 느낌이 나게 휴지통과 비슷하게 진행을 해볼게요. 요것도 위에 있는 글을 Alt키로 가져와서 좌측 정렬을 해주신 다음에 제품명, 사이즈, 색상, 그리고 소재, 그리고 원산지, 고객센터 뭐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근데 이게 보시면 글자가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가독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럴 때는 이 고객센터에 맞춰서 원산지 이 부분을 자간을 좀 넓혀 줄게요. 42 정도 하니까 맞네요. 이 세 글자들은 42로 자간을 맞춰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색상과 소재를 자간을 맞춰 줄 건데 이거는 좀 더 넓어야겠죠. 한 169 정도 하니까 맞네요. 그리고 이 글자의 행간을 좀 넓혀 줄게요.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은 또 읽기 힘들기 때문에 한 1.5 정도로 해주시고 사이즈를 약간만 키워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Alt키로 그대로 들고 와서 각 카테고리에 맞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칸 좀 넓혀주시고 제품은 원터치 자간이 아까처럼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맞춰주시고요. 원터치 미니 휴지통 사이즈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다가 이미지에다가 적어줄 거기 때문에 상단 이미지 참조 색상은 화이트 그리고 소재는 폴리프로필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적어 주겠습니다. 중국 고객센터는 또 예를 들어서 01 234 5678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이 카테고리랑 내용과 두께 차이를 줘서 구분을 시켜 줄게요. 이 카테고리를 레귤러 말고 볼드로 해주시면은 확실히 구분이 되죠. 내용은 레귤러 말고 라이트로 해줍니다. 자, 이제 사이즈 진짜 마지막으로 사이즈만 여기에 입력해주면 됩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는 요소의 선 그리고 실선 가져오셔가지고 한 번 더 클릭해 주셔가지고 두께를 조절해 줄게요. 1 정도면 될 것 같네요. 1 정도로 해주신 다음에 여기 제품의 높이 그리고 제품의 가로 길이 복사해서 Alt키로 제품의 세로 길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신 다음에 조금 더 섬세하신 분이라면은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도 엄청 귀찮지만 보여드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억지로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면 여기 있는 글을 가져와서 12 단위까지 센티미터 해주시고 두께가 좀 두껍네요. 레귤러 말고 라이트로 해서 그리고 13 여기는 14 이렇게 써주시면은 휴지통 상세 페이지 만들기 끝입니다. 자, 보시면 문제 제기 공감 그리고 메인 GIF 그리고 메인 이미지 포인트까지 그리고 제품 구조 특징 한 페이지에 정리한 거 그리고 다음으로 포인트 1번에 대한 근거 페이지 이것도 GIF죠. 다음으로 간편 사용법 마지막으로 제품 상세 정보 스펙 GIF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영상을 올려뒀으니까 제가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를 확인하시고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의 전체적인 구성, 기획과 디자인을 한 번에 보시려면 그 영상 또한 제가 댓글에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